어제는 제 RC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YK4061이 아차산에서 급발진했었거든요. 가장 의심이 가는 송신기를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이걸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테스트를 위해 잠시 동네에 나왔습니다. 저속에서 안정적인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스로틀 값이 튀거나 하지 않는지요. 괜찮은 것 같군요. YK4061을 구입하고 최초의 이상현상은 송신기가 갑자기 꺼지더니 다시 켜지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땀이 송신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했는데 그 이후 칼리브레이션이 틀어져 버린다거나 작은 급발진을 하고 값이 튀고 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곤 해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어제 아차산에서 급발진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자가 있었던 송신기부터 교체해봅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오래 사용한 송신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서 바꾼 기억이 나긴 하네요. 동네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믿을 수 없군요. 산에서 쓰는 물건은 산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아차산에 왔습니다. 송수신기 교체하면서 다른 것도 좀 정비했는데요. 더피 패널도 롤케이지 안쪽으로 장착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락바운서들은 패널이 롤케이지 안쪽으로 장착되더라고요. 이것이 새로 교체한 송신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싸고 마침 집에 여분이 있길래요. 채널을 할당하는데 약간 애먹었습니다. 작은 송신기인데 의외로 기능이 많아서요. 조명은 4번, 클락션은 6번, 오버드라이브를 3번 채널에 할당했습니다. 6번 채널 리버스 시키느라 한참 끙끙댔네요. 조명도 문제없고요. 그 와중에 LED 하나 교체했네요. 오른쪽에 헌트릭스 그림 있는 패널도 교체했는데요. 기존 것이 사실 택배박스 종이에 잉크젯 프린터로 뽑은 그림을 붙인 거여서 물에 젖어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엔 폼보드를 썼고 프린팅 종이 붙인 후 방수 처리도 좀 해줬습니다. 폼보드라는 재료는 처음 써보는데 상당히 유용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차산을 올라가기 시작입니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고요. 제대로 고쳐진 건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출발해보시죠. 여기 올라가는 걸 보고 구경하던 등산객분이 아주 감탄을 하시네요.
내 고구려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실 스로틀을 조금만 당겨봐도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 수 있어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손가락과 미세하게 반응이 차이가 나는 걸 조종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살짝씩 튀는 듯한 그 느낌.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송신기의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나게 다운힐 중입니다. 오즈모 나노를 차체 마운트에 달았습니다. 사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좀 힘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다는 게 편리하긴 합니다. 대신 앵글을 자주 바꿔야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꽤 리얼한 앵글이군요. 재밌습니다. 하차산을 자주 오시는 분은 화면 보면 어딘지 아실 텐데요. 사람 시선에서는 별것 아닌 지형이지만 RC카 시선에서는 엄청 험한 지형이네요. 지금 일부러 고속으로도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과열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 보려고요. YK406의 모터는 하비윙 퓨전 8S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확인 결과 프로그래밍 아이템 수가 달라요. YK4061에 들어가는 버전은 온도 컷을 설정할 수 없는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종기 아니면 발열이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열은 전혀 아닌 것 같군요. 원인은 송신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송수신기 교체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보람이 있네요. 최종적으로 주차장 질주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마구 달려도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요. 저랑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송수신기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꼭 비싼 거 아니어도 되니까요. 같은 증상을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되는 거 보니 아마 납품된 순정 송신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차피 송신기도 오래 쓰면 스티어링이나 스로틀이 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모든 게 해결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